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대선이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 정해진 당이 이제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일화 변수가 남아 있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당 지도부를 직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또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마이TV가 이 현장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 상황을 포함해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 관련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응원하시는 분이죠. 오동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까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 현장을 보고 왔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참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네. 네. 지금 대선이 이제 26일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전국 이제 경청 투어를 하면서 지금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네.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이 시국에 국민의힘은 지금 이게 대선은 안중에도 강구해서 서로간에 정말 자리가 이 반민주적이고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과연 저런 사람들과 또 이렇게 대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좀 한심하고 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오늘 발언을 잠깐 정리를 해 보면은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 당 지도부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네. 그리고 당 지도부를 향해서 강제 후보 교체 이 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김문수 한덕수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7시부터 내일 오후 네. 4시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단일 후보 정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또 밀어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 이거 법적 분쟁 갈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에 불참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 이런 얘기도 했네요. 단일화 시너지 검증 위해서 일주일간 선거운동 하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을 하고 목금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네. 단일화 후보를 정하자, 이런 새로운 제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뭐 김문수 후보는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이유가 본인은 정말 국민의힘 후보로서 네. 경선을 다 거쳐가지고 모든 후보들에게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그렇죠. 후보로 선출이 되었는데 네. 뜬금없이 당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뭐 본인과 단일화하자. 그렇게 해서 차라리 한덕수가 미리 총리직에서 사퇴를 하고 국힘 경선에서 뛰어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8명 간의 경선에서부터 차례차례 이겨온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돈도 내고. 네, 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네. 뭐 지금 10일 후보 등록 전에 빨리 단일화해서 국힘 후보를 바꾸자는 식의 그런 지금 절차이기 그런데요. 때문에 이거는 저는 참 정말 국민의힘이 공당인지 예. 이런데 지금 뭐 의심도 듭니다, 정말로. 네. 그러니까 공당이 맞느냐, 이런 네. 국민들의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해 네. 있다. 뭐 이제 위원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동안 그렇죠, 있었지만 그렇죠. 네. 지금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보더라도 공당이 맞느냐, 네. 이런 질문이 계속 네. 나온다는 것이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촉구하면서 단식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졌는데, 네. 단일화 촉구 단식 농성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이제 앉아서 단식 농성도 하고 지금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단식 농성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참 저는 오히려 역효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무슨 어떤 의미의 단식인지 자체도. 근데 지금 일단은 먼저 지금 김문수 한덕수의 단일화 자체도 많은 국민들이 별 공감을 그렇죠?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의미 부여도 안 된 상황에서 네. 정말로 시급한 국가 어떤 그런 내란 사태들을 겪고 오면서 그런 과정에서는 전혀 침묵하고 오히려 동조하고 그랬던 사람이 네. 갑자기 이제 와서 자기 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단식을 한다? 네. 이걸 누가 이해하고 응원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네. 대선 출마 이제 명분을 주장하면서 나온 한덕수 후보.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내란 대행이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렇죠. 네, 한덕수 후보를 보게 된다면 그냥
뭐 걸어다니는 위헌, 위법 네, 뭐 이런 네, 얘기가 네. 그저 나오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대통령 선거에 나와 있다. 또 그걸 바라보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 내 자리를 그냥 가져가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후보를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뭔가 기여를 했다든지 그런 게 아.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한덕수하고 국민의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러게요. 네. 근데 왜 한덕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못 만들어서 이렇게 지도부가 안달인지 저는 그거 자체도 오히려 이게 지금 현재 지도부의 행태들이 다 네.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게? 아, 갑자기 선관위원장도 갑자기 교체해 버렸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런 거 자체가 완전히 뭔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뭔가 끌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네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하. 아, 지금 뭐 댓글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 응원의 네. 댓글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저도 김문수 후보를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응원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정당의 공당의 네, 네. 후보로서 이렇게 나와서 됐는데 그날 바로 당 지도부가 빨리 다니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아니 뭐 한덕수가 정말로 뭔가 경쟁력이 있다든지 뭔가 시너지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김문수 한덕수 별 지지율 차이도 없고 크게 뭔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김문순대와 한덕순대 네. 누가 뭐 선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단일화 협상에 나간다면 뭐 이게 일정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단일화 하자는 얘기는 김문수 네, 후보도 네, 하고 네. 있으니까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11일 전 그러니까 후보 등록 네. 그때까지는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여론조사 자신 없냐 이렇게 쏘아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거 11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네, 수가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기호 문제도 있고 기업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비용 있을 문제도 거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 이제 후보 네. 등록해서 뛰게 되면은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어마어마하죠. 네. 거의 일단은 하루에 빠져나간 돈만 네, 해도 네. 하루에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무소속 후보가 개인이 부담할 만한 그럴 비용이 절대 아닌 거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김문수 편일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는 더 빨리 등록 전에 뭔가 결정을 내려고 하는 것 같고 아하. 그래서 어제 뭐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본인은 본 후보 등록 안 하겠다까지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대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비용 때문에 과연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되면 본인은 대선 안 나가겠다는 건지. 네, 참 어떤 이 대선에 대해 이번 대선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내가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뭐 개헌 얘기도 하고 뭐 국민 얘기도 하고 뭐 통상 문제도 네, 얘기하면서 네, 네, 출마했지만은 네. 그게 정말 확고하다고 그렇죠. 하면 네, 네. 좋다. 내 끝까지 완주해서 그렇죠. 네. 무소속으로라도 무소속이라도 나가서, 네. 완주하겠다라는 얘기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11일 전에 단일화 안 되면 본 네.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아니면 오히려 한덕수 측에서 김문수 후보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네, 그런데 본인은 아마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호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음 주에 뭐 그 이제 토론하고 여론조사해서 네. 단일화 하자고 지금 방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단일화 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한덕수는 계속해서 11일 전에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욕심만을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그래서 한덕수 뒤에 과연 누가 있을까? 네, 네. 지금 돌아가는 그 양상 구도를 보면은 한덕수 뒤에 친윤이 있는 게 아니냐. 그 뒤에는 또 그렇죠. 윤석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김문수 한덕수의 그런 대결이 아니라 정광훈 윤석열이 대결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바타들 간의 대결이다. 정강훈 아바타, 네, 김문수, 네.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가 네, 이렇게 나와 네, 있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참, 네, 한심한 네. 이 각자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아직 뭐 어제 단식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 힘도 있고 한 5일은 절대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 단식으로 끝나는 네. 게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디톡스라고 하죠. 디톡스 단식 그렇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한 말을 정리를 해보니까
한덕수 끌어들인 게 김문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오늘부터 당 주도 단일화 과정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네, 물러설 네, 생각이 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예. 김문수 후보도 아까 방금 기자회견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요. 예. 지도부도 지금 당 지도부에서 이제 끌고 가겠다. 네. 이거 어떻게 그러면 돼요? 법적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하.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김문수 후보 쪽에서 오늘 이제 오후에 기일이 잡혀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네, 네. 전국이 네, 관련된 네, 전국이 관련해서. 가처분 네, 네. 그뭐 기일이 잡히면 결과 어느 정도 어차피 뭐 전국이 예. 전에는 그 결과 나올 나와야 거니까 되니까. 오늘 기일이 열리면은 아마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오늘 중으로 네, 나올 수 네, 있다. 네, 나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워낙 시기적으로 급박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 네. 참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렇게 그러게요, 당, 정말. 당의 지도부가 자기 당 후보로 네. 빨리 단일화해라 압박 넣고 있는 그것도 상황이 뭐 내란의 책임이 있지만 전 여당이잖아요. 전 여당. 전 여당 예. 전 여당이 정말 이렇게 대선 26일을 앞두고 네. 아직까지 후보도 제대로 야. 선출을 못하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음. 과연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면은 네. 정말 이번 대선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 싸움이라고밖에 네. 보이지 않고 네. 뭐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계속 가동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써니 지니맘님께서 문수 오빠 상남자였네 이런 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응원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문수 멋져요. 현님의 댓글도 있고 알님께서도 문수는 상남자다. 김문수 후보 오마이티 한번 출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응원하시는 분들 네, 상당히 단일 많으시네요. 입장도 밝히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김문수 후보 현장도 보고 와서 분석도 해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언급했듯이 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게 이게 참 이상하게 흘러왔단 말입니다. 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날 네. 한덕수가 네, 사실상 4시에, 네. 네. 4시에 입장을 네, 밝히는 네. 모습 네. 그 일정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놓고 보면 또 이 쌍권이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무리하게 나서는 이런 네. 모습들 그러니까 사법부의 움직임 또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결국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아니냐 그렇죠. 짜고 네. 치는 네. 이 사법 쿠데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뭐 지금 5월 1일부터 해서 네.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잖아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뭔가 지금 한덕수와 지금 쌍권 네. 이런 국민의힘 지도부는 뭔가 짜놓은 등 각본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해오고 이런 상황들이 모든 게 정말 자기들이 지금 이번 대선 전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과 같이 이렇게 합작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이 충분히 저는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른바 이 이제 사법적인 문제를 그렇죠. 계속 네, 네, 부각을 네, 시키면서 흔들면서 한덕수가 네. 나와서 김문수와 단일화하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대선을 좀 지져보겠다. 네, 네, 최소한 네. 이런 판단을 좀 해놓은 게 아니겠느냐. 네, 네. 아니면 그게 실패하더라도 당권은 우리가 쥐고 그렇죠. 가면서 네, 네, 윤석열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를 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을 네, 한 게 네. 아니냐. 네, 이런 네. 생각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서울 고법에서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네, 네, 네. 연기를 했습니다. 네, 네. 6월로 넘어가게 됐는데 네. 이거 좀 예상하셨습니까, 변호사님은?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물론 뭐 만약에 끝까지 강행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바로 탄핵 들어갈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파기환송심 자체가.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그 이후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네. 뭐 대법원 상고심도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네. 정말로 너무 말도 되지 않는 기일을 정하고 전환합의체로 해부하고 네. 선고일 지정하고 했을 때 대부분이 그래도 뭐 이렇게 급하게 기일을 잡고 한 거는 뭐 상고 기각일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했지 이것을 정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9일 만에 전압 회부되고 9일 만에 이게 파기 환송 결정을 할 거라고는 판결할 거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일을 벌일지를 저희가 정말 상상 초월의 일들을 항상 벌이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5월 15일 그 파기 환송심은 이루어지지 않게 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이제 기일이 연기가 돼서 네. 정말 다행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는 이 사법부와 그럼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내란성 질병 이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렇죠. 네, 네.
그게 치유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계속 놀라게 되고 네, 네, 말도 안 네. 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칠 네,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5월 1일 있었던 이 조이대의 희대의 판결 네. 그 이후에 진행됐던 프로세스를 보면 서울 고법에서도 네. 어떻게든 그렇죠. 빨리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빨리 뭐 이 서류도 전달하려고 그러고 네, 그런 움직임은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절차거든요. 5월 1일 판결하고 5월 2일 오전에 바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날 바로 배당이 됐어요. 배당되자마자 또 기일까지 바로 5월 15일로. 그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도 5월 15일로 잡았고 또 이제 그 피고인 소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일반 우편으로 등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하고 그게 한 2, 안 3회 되면? 정도 안 되면은 이제 특별 송달로 진행을 하는데 네. 첫 송달부터 바로 집행관 송달로 특별 송달을 시작해 버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바로 소환장을 들고 다니면서 네, 바로 전달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15일 날 재판을 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네. 아마 사법부에서도 고등법원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럴 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당연한 건데도 당연한 건데도 제가 이게 당연한 것도 제가 참 안심해야 되고 다행이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5월 1일 그 이후에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네, 더 네, 힘을 네. 내야 되고 뭉쳐야겠구나.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겠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네, 네, 네. 정말 이 비상 사태가 네. 터진 것처럼 그렇죠. 네. 정말 열심히 맞습니다. 이걸 알리고 네, 네.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또 이제 오마이 TV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시면서 네. 국민들이 또 만들어내는 승리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저도 뭐 이번 그 12.3 계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막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말 사법 쿠데타도 저는 우리 쿠데타. 국민들이 네. 힘을 모아서 막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 고법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당연한 거죠. 네. 이것도 입장을 내면서 이 네.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뜨끔한 거예요. 그렇죠. 찔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헌법 116조에 예.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에. 네, 헌법의 116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 공선법 11조에는 예.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날 때부터 예. 개표 종료 시까지는 뭐 사형 무기라든지 7년 이상의 그래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은 이렇게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전부 다 어떤 선거 운동에 있어서는 균등한 그렇죠.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운동을 좀 공평하게 네. 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 네. 20일밖에 안 되잖아요. 공식 선거 운동이. 근데 그 중에 하루를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 자체는 예. 정말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그렇네요.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딱 네. 썼던 문구가 저는 그게 딱 눈에 띄었는데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맞아요. 대법원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뭐 골프와 뭐 협박 관련으로 특정될 얘기를 수 있다고 했어요. 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네. 그럼 너희가 일반 선거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번 공판 기일 또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봐라.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계속 지키고 여론조사 있는데 보면. 그렇다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 선거인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반 선거인들이 계속해서 그런 파기환송이 되고 나서도 압도적인 1위를 계속 달린다는 네. 거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대선에서 이렇게 완주를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자기들은 선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봤을 때 너희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뺏는다든지 그렇게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라. 이렇게 예.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건 진짜 딱 고등법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죠. 네. 진짜 뭐 대법원에서 한 건데 그건 자기들 기준이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경이 됐고 이재명 후보도 어제 뭐 입장을 내면서 뭐 당연한 판단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네. 그럼 일단은 이 상황까지 됐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해서 네, 네, 후보로 네. 활동하는 데에는 네, 네, 네. 걸림돌이 사법적 걸림돌은 사라졌다.
볼수 뭐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도 연기가 됐고, 어제 연기했다고 하고 지금 물론 뭐 아직 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네.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일 연기가 안 됐는데 음. 그것도 지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아마 높다. 연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네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6월 3일까지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일 날 정말 당선이 된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그 헌법 84조와 관련된 해석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그때 뒤로부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네. 쭉 이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말 후보로 못 나오게 되면 어떡하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 후보 선출되고 등록까지 했는데 네. 주저앉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그렇죠. 너무 많이 맞습니다. 진짜 얘들이 고통스럽겠잖아요. 그런 짓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한덕수, 김문수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 정권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내란 종식되지 예. 않고, 네,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네.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서울 고법에 이런 재판 연기도 나왔고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고 다 연기가 되고 있고 제일 중요했던 게 이 공직선거법 그렇죠. 위반 네네. 사건의 네. 파기환송심이었는데 네네. 이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네. 사법적 걸림돌은 네. 사실 사라졌다. 제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또 뭐가 튀어나올지 그렇죠. 몰라가지고 네.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끝까지 일단은 견제와 감시는 계속 해야 된다. 그러네. 저희는 그렇게 준비는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계속 이 눈과 귀를 열고 네, 네, 오마이 맞습니다. TV 함께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 네. 조희대 대법원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지금 서울 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일정이 연기됐다고 해서 다 됐다. 네, 네, 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그렇습니다. 조희대 네. 대법원의 책임을 묻고 따져야 그렇죠.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번 그 대법원 상고심 그 판결 과정은 네.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날 바로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압 회부하면서 그날 심리를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24일 이틀 뒤에 심리를 한 번 더 열고는 더 이상 심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4월 29일에 5일로 선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고,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방대한 양의 기록들을 4월 22일 날 배당이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기록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볼 수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월 24일 두 번째 심리하는 동안에 그 기간 이틀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기록들을 검토하고 네. 그런 전압에서의 그런 논의와 수기의 과정이 거쳤을까? 그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모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다수결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변호사님께서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을 네, 이끄시면서 네, 네, 네. 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 기록 공개를 네, 요구하는 네, 네.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하셨는데 네, 네, 이게 이틀 만에 100만을 돌파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일단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자기들이 그 많은 기록들을 다 열람하고 검토해서 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럼 저희도 이틀간 100만인의 국민들께서 그런 자료들 요청하는 한번 서명 운동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이번 그 서명 운동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서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구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사법부도 이제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네. 대한민국이 전복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분노의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국민의 뜻이에요. 국민의 그렇죠, 맞습니다. 뜻이고 네, 네, 네. 계속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 묻고 있고, 자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모습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발언이 어제 어제 모습이군요. 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일정 소화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데 이 현장도 오마이 TV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서 100만 돌파 이틀 만에 네, 이 네, 뜨거움, 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네. 여러 실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죠. 네, 네, 많이 맞습니다.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김주옥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이런 반발도 나왔고 노행남 부장판사도 정녕 이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 행위보다 악랄한 거냐 네. 따져 묻기도 했고 6만 쪽 기록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서 즉시 결론 내릴 수 있고 피고인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시법을 쓴 거 아니냐 이게 송경근 부장판사의 지적 네.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러다 큰일 난다. 그렇죠. 네. 사법부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연히 국민들 100만 명의 그런 여론들이 엄청나게 압박이 됐을 건데 네. 사법부 내부에서의 비판도 상당히 뼈아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로 적나라하게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법치주의 최후의 보린 사법부가 지금 너무 오히려 본인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정치에 깊숙이 스스로 개입을 한 거고 네. 대선에 자기들이 개입한 거잖아요. 국민 한 명으로부터 선출받지도 못한 그런 대법관들이 네. 어떻게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를 자기들이 개입을 해서 선거를 자주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묵묵히 재판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법원 내부의 판사들에게도 많은 네.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에 이제 자정작용이 없다 그러면 네. 사법부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뭐 네.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고 네. 이게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것이고 앞으로 이런 어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판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그러니까요. 하겠어요? 이게. 그래 되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비판하고 이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법원도 지금 14명이지만은 네. 더 늘려야 된다. 그렇죠. 네, 대법관도 네, 네. 늘려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심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있고 네, 네. 관련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조희대 이 대법관을 향해서 이제 청문회 출석 요구를 하고 네,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14일에 네,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그 안에 조희대 대법관이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장이. 자,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네. 14일 청문회뿐만 아니라 결국에 지금 현재 고발도 되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검으로 가야 특검으로 된다. 가서 이번에 그 정말 비상식적인 네. 상고심 판결 과정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갑자기 김앤장 변호사가 개입돼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낼 특검을 수밖에 통해서. 없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사퇴를 하든 안 하든 네. 그와 별개로 아하. 이런 국가적인 혼란 사태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예.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음. 그래야지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법부가 뭔가 국민들의 뜻에 반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막을 수가 있지. 이걸 이번에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또 제2, 제3의 내란이 발생한 것처럼 네.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아하. 그런 사태가 또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짜고 치는 사법 쿠데타 이 얘기를 네. 계속 해왔는데 네, 네. 이런 일들 우리가 사실은 뭐 상상을 안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좀 네, 방심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이걸 이러면 네. 느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만약에 조희대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냥 뭐 사퇴한다고 해서 그냥 잘 네. 됐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책임을 네. 꼭 물어야 된다. 그렇죠. 그 전체 과정을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어떻게 과정. 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이렇게 유력 대선 후보를 찍어내기 위한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결론을 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네.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은 이재명 그렇죠. 후보 유죄를 네, 네, 얘기를 네, 했었고 반대가 2명인데 네, 네, 네. 윤석열 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나눴어요. 딱 그렇죠. 네.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윤석열과 아니면 내란 이 주요 임무 네, 종사자들 뭐 김용현 등등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다 풀려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걱정도 돼요. 지금 다들 우려하시는 게 정말 윤석열이 무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세요. 지금 예.
윤석열 내란 수계 그 형사 재판을 지금 지기현 부장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 지기현 부장의 그 행태 구속을 취소하고 또 이제 특혜를 준 거잖아요. 황제 특혜를 그럼요.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시고 지기현 재판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네. 사법부 최고법원이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대법원에 이 윤석열 재판이 올라갔을 때 과연 윤석열이 정말 무죄 선고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면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만든 게 네. 모든 게 조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책임입니다. 이거는 네,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결자해제해야 됩니다. 네,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네. 있었던지 밝혀내야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써니 찌니맘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저 의자 크기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냥 목욕탕 의자 갖다 놔야 합니다. 국민의 밑에서 일해야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법대가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대가 그렇죠. 법대는 앉아서 네.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보게 지금 되고. 일반 뭐 변호사라든지 일반 피고인들은 네. 위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음. 뭐 물론 뭐 법원의 권위와 법원에 대한 존중 때문에 법대를 높이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는 그것도 구시대의 산물로 봅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죠.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 맞죠. 자기가 위에서 뭔가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할게 하는 것처럼 국민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이제는 정말 동등한 눈높이에서 아하. 이렇게 같이 국민의 입장, 그 피고인의 입장, 네. 각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한번 그런 입장에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법대의 위치라든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도 변호인 의자가 똑같은 거 하면 되죠. 의자가 저렇게 편하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네. 참 겸손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판사라고 하면 또 법관이라고 하면은 최후의 우리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생각을 네, 많이 네, 하면서 네, 네. 그래도 사법부만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공정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판단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그런 신뢰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번에 신뢰가 완전 무너져 버렸죠. 이거는 정말 모든 게 조이대와 대법관들의 예. 책임입니다. 네. 네, 네. 조이대 꼭 책임을 물어야 네, 된다. 책임 사퇴 이후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네.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된 이제 파기환송심 이거는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고 하지만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말씀드린 순간 오마이TV 구독자가 242만을 돌파했네요. 오. 조금 전에.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오마이TV를 또 응원하시고 네. 계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내란 진압해야 된다. 사법 쿠데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또 많이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방송 볼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재판들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네, 네, 네. 언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대장동 네, 뭐 등등. 대장동 위례 뭐 네. 성남 FC 사건은 또 이제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또 지금 현재 가장 급했던 게 공선법이고 다른 사건들은 아직 1심 중 1심에 있고 위증교사야 이제 아직까지 기일이 잡혀 있지만 네. 그것도 이제 항소심 첫 기일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일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법인카드 관련된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기일이거든요. 네. 아직 실질적으로는 공판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음. 그런 가장 급했던 게 공직선거법 사건이었고 다행히 일단 연기가 됐고 다른 재판들도 순차적으로 당연히 대선 이후로 이렇게 연기가 돼서 대선 이후로 이제 연기가 되고 나면 그 재판이 이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네.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말씀드린 순간 정청래 이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네요. 오늘 이 조이대 특검법 발의해가지고 네네네. 9일 그러니까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4일 조이대 청문회가 잡혀있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네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특검법 발의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이대 과연 뒤에 누가 있었냐,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네네.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네. 따져 묻겠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내란도 그렇고 뭐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고 그냥 사실은 봐준 셈이 그렇죠. 됐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의 내란 사태 같은 경우에 예. 정말 이번에도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이렇게 음. 뭐 사면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정말 제2, 제3의 내란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이번에는 민주정부 탄생 이후에 정말 내란 세력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네. 내란 세력들 완전 척결해야 되고 그 바탕으로 또 조이대 이번에 어떤 사법 쿠데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어 가지고 철저하게 네.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꼭 물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내란 세력이라고 우리가 네, 계속 네, 표현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획책하고 내란을 계속 지속하려고 했던 사람들, 네, 네. 또 사법부의 이 입장, 이 모습들 유례가 없는 그렇습니다. 사상 초유의 네.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네. 따져 묻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네. 이거는 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그렇습니다. 안 되고요. 네, 네.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란 맞습니다. 종식을 위해서 네. 끝까지 힘을 내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봐야 된다. 땅콩이맘님께서도 용서는 절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강민영님께서는 조이대 폰 압수수색 윤석열 통화 조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부분도 지적해 무조건 주셨습니다. 압수수색 이거는 예.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압수수색 정말로 들어가야 통화 되고. 내역이라든지 네. 그런 분도 누구랑 이렇게 연락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밝혀내야지 배후를 밝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윤석열의 세력들이 정말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 각 기관,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까지도 이렇게 정말로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확실히. 네, 뿌리 뽑아야 된다. 네. 이제는 사법 개혁이다. 네, 우리가 그렇죠. 검찰 개혁 얘기는 그동안 엄청 네. 많이 해왔는데 네, 네, 네. 예, 사법 개혁도 우리가 놓을 수 없다라는 네.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뭐 시민 사회에서 또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9명 공수처에 네, 고발을 했는데 네.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네, 네, 행사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이것도 뭐 특검을 아까 저희가 네, 언급했지만은 네, 네, 네. 이거 수사도 공수처 수사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바로 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네, 네, 아까 네. 휴대폰 문제 말씀하셨지만 압수수색도 그렇죠. 바로 할 수 있는 강제 것이고요. 수사 들어가야죠. 강제 수사 네. 들어가야 네,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적용된 혐의만 보더라도 이건 당연히 네. 따져봐야 된다. 네, 이 부분은 뭐 저희 그 검사에서도 고발을 했었거든요. 고발을 하고 기자회견도 네. 하고 했었는데 직권남용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권리 행사를 완전 방해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직권남용 해당하는 거고 네. 저희가 그 공선법 위반으로도 또 고발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5월 1일 확성기를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 김문기 관련 골프 그리고 네. 백현동 협박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금 밝힌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그 3시에 그 상고심 선고를 하고 4시에 바로 한덕수가 그렇죠. 사퇴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한덕수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저는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직권남용과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지금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어떤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 고발도 지금 여러 건 되어 있고 오늘 또 정청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도 진행하겠다. 특검도. 이러면 예. 증거인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 저는 강제 수사 착수해서 일단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버도 확보하고 그렇네요. 휴대폰도 확보를 하고 또 휴대폰 교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다음 우리가 봤던 그렇죠. 김건희 뭐 압수수색했다고 해가지고 휴대폰 압수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새 폰이었잖아요. 20일밖에 안 된 새 폰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게.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하기 전에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강제 수사에 착수해서 빨리 네. 압수수색부터 얘들 검찰 특기가 압수수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압수수색을 왜 이상하게 윤석열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네. 하더라도 너무 늦게 그러니까요. 하고. 다 시간 다 벌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정말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100만 국민이 아니라 정말 1000만 국민들이 네. 들고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빨리 압수수색. 네. 그러니까 휴대폰부터 빼앗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자 이제 조이대에 대한 확고한 뭐 의지 이제 국회에서도 보이고 있고 네, 네. 이제 공수처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특검 전에는 어떻게 네, 나올지 네, 좀 네. 지켜봐야겠지만은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한 점이 또 파기환송심이 6월로 연기가 됐지만은 네, 파기환송심의 이제 결과 그 재판 결과와 네,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이제 당선된 이유일 네, 수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대선 네, 이후니까. 네, 네, 네. 그러면 파기환송심이
또 그 날짜에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결국 이제 헌법 84조죠. 네네. 여기에 대해 내란 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이 네네. 헌법 네. 조항 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네.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서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거든요. 근데 원래 법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입법 취지를 봐야 되잖아요. 왜 이런 법을 규정을 했는지, 네. 왜 헌법 84조에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를 외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유가 뭔지, 이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집행을 끈히 국정 안정을 위해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84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그 95년도에 결정문에 언급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서 일반 국민과는 달리 네.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서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이다. 이거는 개인의 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국가 원수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규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불소추에는 공소를 제기한 기소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까지도 모두가 금지한다는 게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아하.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의 그런 불소추 특권에 의하면은 당연히 당선 이후에는 형사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게 맞는데 네.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얘들이 또 어떤 짓을 할 줄을 모르잖아요, 정말로. 얘들은 우리는 뭐 이거는 기소지 재판은 계속 진행하겠다. 네.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 이제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거고 아예 대통령 재직 중에는 아예 수사 자체를 그 재판 자체가 재판을. 진행되지 정지된다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건데 예. 저는 참 이런 것까지도 법을 개정하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해야 참 되죠. 네, 얘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니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이어야 되는데 네. 이런 법비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에 맞게 자기들 입장에서 법을 해석해버리고 집행하고 적용해버리니까 법을 정말 꼼꼼하게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네, 정말, 구체적으로 네. 다 그렇죠. 명시해가지고 네, 해야 네, 돼요. 네.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는 모습 우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나 이제 속 터지게 그러니까요. 쳐다봤습니까? 네. 아마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지금 직위원 사태 때문에 구속기관과 관련해서도 이게 시로 할 게 아니고 날로 해야 된다고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게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할 정말 할 게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러면 6월 18일에 재판이 열리면 네. 그러니까 열리게 되는 상황으로 안 갈 것이다. 그렇죠. 네. 6월 18일 네, 네, 그 네. 재판이. 네, 그러니까 네, 네. 걱정하시는 부분이 6월 18일 재판 열려가지고 또 당일 선고 네, 네. 당선 무효를 밀어붙이고 뭐 그걸 하려고 시도를 할 거다라는 건데 네. 6월 18일에 그럼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5월 15일 파기환송심이 안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5월 15일 재판도 당연히 안 열리게 하는 게 집중을 했었어야 되고 근데 일단은 기일이 연기가 됐지만 이는 뭐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열릴 거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헌법 84조의 해석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강행을 한다? 그러면 바로 또 탄핵해야죠. 이거는 정말로. 네, 일단 법 개정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네. 뭐 6월 그 재판 전에 법이 개정되면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8일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저는 아예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없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재판 가능성은 없다. 중재가 네. 된다. 네, 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법무부에서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신중 검토해 달라는 네.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글쎄요 이 신중 검토해 달라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법무부에서 이 입장은 정말 저는 어제 그 법무부의 입장을 보고 이게 뭐 개인의 특정인을 위해서 뭐 방탄 법률이다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정말 참 내란 정권의 법무부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까도 그 말씀 84조 입법 취지가 특정 개인의 어떤 그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란 국가 원수,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이제 그 외국과 이렇게 교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대한민국의 그 원활한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규정을 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국힘 쪽에서 계속해서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까 법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두자는 의미인 거지 이게 특정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그냥 특정인을 위해서 뭐 신중하게 특정인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건데 신중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신중하게 검토해봤더니 예. 이거 개정 안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국정이 제대로 만약에 정말로 이게 6월 3일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뭐 민주정부 탄생을 했는데 네. 사사건건 그걸로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하면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국정 운영 제대로 못 하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참 법무부가 이런 태도를 취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태를 만든 게 누굽니까 과연? 그렇죠. 네, 본인들이 책임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정부는 아직 윤석열 정부예요. 그렇죠. 네. 다 윤석열의 내각들이 지금 그대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있고. 국무위원들이. 네.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도 이주호 권한대행인데 네, 네. 교육부 장관, 네, 네, 예, 부총리 네, 교육부 장관이기 네, 네. 때문에 아직도 정부는 윤석열 정부다. 그렇죠. 이걸 맞습니다. 잊으면 안 되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뭐 딴지를 걸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네,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이 네. 재판은 연기가 됐지만은 뭐가 또 튀어나올까 그렇죠. 네, 해서 맞습니다. 매일매일 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국무위원들은 전부 예. 다 내란의 책임자들입니다. 음. 네, 이번 내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히려 지금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계속해서 불법적인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내란 세력들 정말 다 척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계속 이제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통합이 그냥 뭐 다 우리 그 통합해서 간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책임을 맞습니다. 물을 것은 네. 묻고 단죄할 것은 단죄하면서 네, 네, 가는 네. 게 진정한 통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동안 실정도 실정이지만은 내란 이후에도 보여왔던 네, 네, 네. 이 행태들 정부의 행태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네, 네. 이걸 계속해서 맞습니다. 네. 강조를 드립니다. 박예린님이 아주 매일매일 쫄깃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참 쫄깃하고 매일매일이 참 뭐 놀랄 일이 또 없을까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그래도 정의는 승리하고 공정과 상식이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경제 일정을 소화한다고 했지만은 일단은 일정 자체를 보면은 뭐 지난주부터 네, 시작된 네, 네. 경청 투어, 네. 경기 북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네, 네. 또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네, 네, 네. 전북까지 내려갔다 오는 이 일정들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천 투어를 보면서 네. 정말로 지금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나가신 국민들이 이렇게 피켓으로 얘기한 것도 일일이 챙기시고 네. 중간에 뭐 그 청년 상인이 얘기하는 것도 직접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다 들으시고 이게 정말로 이게 정치인이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네. 또 뭘 어떻게 또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말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힘들고 고달프실 건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로 이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게 방검복 그렇죠. 네, 네, 이 네. 막기 위한 방검복까지 입고 땀을 정말 뻘뻘 흘리면서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의 이 희망을 받아 안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네, 네, 네. 그 걸음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 사실 경호 문제가 제일 네, 뭐 신경 맞습니다. 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 만나면 밝게 네, 네, 네. 인사하고 또 아이와 함께 오신 그렇죠. 분들 꼭 네, 이제 네. 아이 안아주시고 사진도 네, 같이 찍고 맞습니다. 이런 네, 모습이 네, 너무나 네.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보기 좋고 그리고 뭐 책도 네. 이재명 이 후보가 지은 책 결국 국민이 맞습니다. 합니다. 국민이 합니다. 이 네. 책 가져오시면 꼭 사인해 주시고 맞습니다. 네, 네. 사인 받을 수 있는 제일 유용한 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생각만 있으면 꼭 사인을 네, 해주시던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이 모습, 경청하는 모습, 이게 아마도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다른 정치인에서는 그렇죠. 볼 수 없던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이니까. 뭔가 좀 권위적이고 네. 뭔가 특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국민 속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네.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음.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경천 투어를 통해서 더 후보와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느꼈을 거고 네.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챙기고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걸 보면서도 좀 네.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이재명 후보의 이 일정,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되면 본격화될 네. 텐데, 지금 뭐 첫 주세 현장이 광화문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빛의 혁명이 그렇죠. 네. 진행됐던 광화문에서 또 그 현장에서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유세를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도 좀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정말 뚜벅뚜벅 함께 나아가는 그런 대선이라고 더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내란을 막은 게 바로 국민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저희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네, 네, 네. 예, 검사를 검사하는 이 모임을 네, 통해 가지고도 네, 네. 활동하실 거고, 앞으로 이 모임의 활동 방향 네. 또 앞으로의 계획, 이게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뭐 처음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을 만든 게 정말 2023년도에 그 서슬 퍼런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정치 검찰들이 워낙 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 기소, 네. 정적 죽이기 그런 것 때문에 그 검찰들 정치 검찰들 하나하나 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 역할은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내란 세력들 척결을 위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에 대한 어떤 고발 작업들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는 또 제4기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서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 허위 뉴스들, 가짜 뉴스들, 네.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한 단속도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너무나 이제 법적인 것들, 형사소송법, 네, 네. 그 전에 헌법, 네, 네, 네. 법적인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네, 전문가가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네, 네. 거의 뭐 준 변호사 느낌이 아마 그렇죠. 네, 네. 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을 딱 만나게 되면. 그런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설명이 네. 필요한 네. 부분이 많기 네. 때문에 네. 그 맨 앞에서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네, 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에 대해서 대응도 해 오셨지만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와 함께였던 사람들, 네, 고초를 네. 겪고 있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좀 네.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정치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서 예. 이재명 후보들 측근들에 대해서 완전히 강제적인 수사, 또 조작 수사를 다 해왔잖아요. 네, 김용 부원장, 김용 정진상 부원장. 실장, 예. 또 이화영 부지사부터 해서 정말 이재명 수족을 정말 팔다리를 자르기 위해서 또 그 모든 걸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로 돌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 또 이렇게 진행하고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는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불법적인 행태들, 증거를 조작한 내용들, 그게 지금 판결로도 나오고 있고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로도 나오고 있고 네. 이 정치 검찰들이 이제 스스로의 그런 불법적인 행태들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기들의 목숨줄을 끊어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끝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네, 네, 끝까지 챙기고 끝까지 파헤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마이 TV 시청자분들도 많이 또 지켜보시면서 우동현 변호사 활동 네, 함께 하실 거로 생각을 네. 하고요. 저희 오마이 TV에서도 모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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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서명 운동을 통해서 사실 국민들의 또 뜻을 이번에 네, 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내셨고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고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정말 12월 3일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너무 힘든 하루하루 정말 내란성 불면증 뭐 이런 거 겪으시면서 하루하루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한 대한국민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26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 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힘을 뭉쳐가지고 정말 내란 세력 척결 그리고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서 다 같이 끝까지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